안녕하십니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제 본격적인 대선 정치 행보를 시작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윤석열과 최재형이 앞으로 대선 전국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 특히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부분, 입당을 할 것인가, 어느 시기에 입당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놓고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윤석열과 최재형이 정치 참여 선언 등판을 하고 난 뒤에 보이는 행보가 거의 정반대에 가까울 정도로 상반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한 3개월 정도의 잠행을 거친 다음에 이제 정치 등판을 했고, 또 국민의힘과의 관계도 상당히 길게 보면서 그 입당 여부마저 불투명한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부친상을 당하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곧바로 정치 등판을 선언을 하고, 국민의힘의 입당 부분도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입당하느냐 입당하지 않느냐 부분이 결정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반면에 최재형 전 원장의 경우에는 굉장히 과감하다, 그동안의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서로 정반대의 그런 상반된 정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런 점이 눈길을 끕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이나 많은 사람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인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이 야권 전체의 대통합을 놓고 현실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막판 후보 단일화를 얘기합니다. 또 잘 되기만 한다면 이게 중도층까지 외연을 확장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막판 후보 단일화, 지난 4월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경우와 같이 안철수와 오세훈이 단일화를 하는 경우와 같이 그게 잘 되면 좋지만 잘 되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점입니다. 돌아가 보면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 후보 막판 단일화에도 안철수 후보 측이, 안철수 대표 측이 이 단일화 판을 깰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여론조사 시기를 정하는 부분, 방식을 정하는 부분, 여러 부분에 있어서 안철수 후보 측이 그렇게 단일화에 그 시기나 그 방식에 동의해줘야 될 이유가 굉장히 희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게 단일화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안철수 후보 측에 정권 교체를 바라는, 4월 보궐선거에서 이기기를 바라는 그런 희생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안철수 당시 후보 측도 여러 가지 계산을 했겠죠. 이길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다라는 계산도 있었을 테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텐데, 어쨌든 막판 단일화가 된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안철수가 국민의힘에 당시에 입당할 계기도 있었지만 그 단일화의 판을 깰 계기도 굉장히 많았다, 굉장히 위험한 위태로운 순간들이 많았다라는 점입니다. 대선 전국에서는 그 위험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야권 단일화 판이 깨질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막판 야권 단일화는 가급적 그 길은 피해야 한다 하는 것이 지금 야권의 지지층 중에 합리적인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지금 야권 내부에도, 국민의힘 내부에도 윤석열과 최재형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경선을 해서 후보가 뽑히게 되면 오세훈처럼 그 다음에 당 밖에 있는 후보들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또 아니면 이기지 못한다 하더라도, 막판 후보 단일화가 안 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후보로 다자대결 구도만 된다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선 전국에서 말은 모두 야권 통합, 야권 후보 단일화 얘기를 하지만 각자의 계산은 다 다릅니다. 다 후보마다 계산이 다르고 자신이 돼야 된다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또 그 지지자들도 그런 식으로 움직이게 마련이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 이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윤석열 측에 대해서 지금의 지지율이 유지된다면 국민의힘에 들어올 필요가 없다, 막판 야권 후보 단일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의 계산도 아마 그게 좀 더 높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것이라는 걸, 정권 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망칠 수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대목입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이 정치에 등판한 이후에 굉장히 그런 대로 합격점을 줄 정도로 정치 행보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네거티브 대응이라든지 비전 제시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허점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언론의 관심도 서서히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여론 조작 느낌, 여론 조작의 냄새도 벌써부터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권 대깨문의 공격에 의해서 한 여론조사 기관이 윤석열에 대한 조사, 여론조사를 하지 않는 부분,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또 무리를 빚고 있는 이런 부분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여론 조작이거든요.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방법, 이게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이걸 통해서 대선판을 흔드는 것, 윤석열도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또 윤석열의 캠프의 사정도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뉘어 있고 아직도 조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허술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부분들을 좀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최근에 지난 9일 윤석열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오늘 아침에 소개를 했습니다.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보다는 막판 후보 단일화, 야권 후보 단일화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국민의힘의 내부 사정, 그 다음 국민의힘과는 좀 결을 달리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내부 사정은 지금 뭐 10명이 넘는 후보들이 윤석열이 들어오면 윤석열에 대해서 집중적인 공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들어오기가 사실 머뭇거려진다. 문제는 이준석 대표가 계속해서 뭐 공정한 경선 관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여러 군데에서 보시다시피 국민의힘의 대부분의 후보들이 이준석 체제를 흔들고 싶어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 체제가 대표로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체제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최고위원회의에서 비토를 한다든지 또 의원총회에서 비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 체제가 쉽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준석 대표도 좀 잘 생각을 해서 행동을 해야 한다. 지금 어제 지난밤에도 송영길과 그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을 합의를 했다 해서 또 100분 뒤에 번복을 하고 이런 리더십에 크게 손상이 가는 이런 행동을 하는데 이준석 대표는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대단한 무슨 정치적 경륜을 가진 것도 아니고 여권과의 관계, 협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준석 대표가 장점을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여권에 대해서 뭐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겠다. 새로운 정치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문재인 정권에 대한 공격, 그 다음에 야권 통합 쪽에 무게를 싣고 행동을 하는 것이 좋다. 가급적이면 언론 인터뷰에서 많은 말들을 조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총장 쪽의 입장이 이렇게 나온 반면에 최재형 쪽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우 삼선 의원이죠. 전 의원. 김영우 전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영우 전 의원이 최재형 캠프의 이제 상황 실장을 맡을 것이다. 1호 영입 인사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영우 전 의원은 방송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측과 입당하는 부분들을 협의하고 있다. 지금 최재형 전 원장은 이 대의민주주의는 정당을 무시하고 갈 수는 없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어떤 일을 추구하는 것이 정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국민의힘의 입당 부분이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지만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 입당 결정을 하고 그 입당 시기도 빨라질 수 있다. 이런 뜻을 내비쳤습니다. 또 김영우 전 의원은 윤석열과 이재명을 싸잡아서 지금 고장난 대한민국을 고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는지 좀 의심이 된다 라고 하면서 그 경쟁자로서 최재형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합할 때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상당히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시기를 가능하면 늦추려고 하고 있고 최재형 캠프 쪽에서는 국민의힘의 입당을 서두르는 이런 대비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재형이 윤석열과 안철수 등 국민의힘 바깥에서의 연대보다 국민의힘과의 연대, 국민의힘의 입당 이걸 서두르게 된다면 전체 판은 또 좀 바뀔 수 있다. 윤석열과 안철수가 지금 최재형은 입당하는데 밖에 남아 있을 수 있겠느냐, 지지율이 유지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은 변수들이 생긴다,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과 달리 최재형은 굉장히 득판한 이후에 빠른 속도로 정치적 행보를 가져가고 있고 국민들과의 소통, 국민의힘과의 연대하는 부분들을 빠른 속도로 결정해 가고 있고 서두르고 있다. 이 점이 전체적인 야권 통합,
전체 통합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중요한 것은 막판 야권 후보 단일화. 이게 지금 현실성이 가장 높긴 하지만 이것만은 피해야 한다. 이건 야권 분열, 다자구도, 야권 필패, 정권 교체 실패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다. 가능하면 다음 달까지는 지금 국민의힘 당 바깥에 있는 많은 후보들이 국민의힘과 어떤 형태로든지 입당이든 연대하는 형태, 원샷 경선입니다. 결국은 원샷 경선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10명이 넘는 그 많은 후보들 모두가 국민의힘 자강, 국민의힘 후보를 먼저 뽑자라는 쪽으로 갈수록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당 밖에 있는 후보들, 윤석열이나 최재형, 안철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깊이 고민해야 될 때가 왔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